범인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전직 방과후 강사, 프리랜서 강사로서 있었던 퇴직설, 이거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었던지 안 했었던지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있는 그대로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제 퇴사를 했고 어디를 지칭하지는 않을 거니까 있는 그대로 한번 최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사로서 한 10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강사로 있다 보니까 10년 동안 일한 것도 있고 한 뭐 4, 5년 일한 것도 있고 짧게는 1년만 일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일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강사를 그만둔 건 코로나를 기점이었거든요. 코로나가 이제 19년에 퍼지면서 초등학교에 이제 아이들이 올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안 그래도 아이들 가르치는 거 참 힘들었고 뭐 부모님 상대하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안 힘들었지만 학교와의 또 그런 관계도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참에 참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보자 해서 이제 그만뒀고 그게 벌써 6년 전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녔을 때 같은 경우는 학교랑 연마다 계약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수업을 하러 나갔었는데 초등학교마다 원하는 요일이 있어요. 우리는 월요일날 수업을 원해요. 우리는 화요일날 수업을 원해요. 그런 것들을 월, 화, 수, 목, 금 해서 학교 5군데를 찾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정을 짜는 거죠. 약간 대학교 같다고 해야 되나? 이제 나름 이제 학교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그 수업에 이제 나가게끔 내가 스케줄을 이제 만들 수 있게끔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연마다 이제 면접을 봐요. 1년만 계약을 합니다. 여기는 장기 계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냥 연마다 봐야 돼.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10년을 일했다라는 건 10년마다 면접을 봤지만 면접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뭐 서류든 아니면 뭐 그냥 면접이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괜찮다. 계속 써도 되겠다. 해서 계속 통과가 됐다는 거고 1년 만에 바뀌었다라는 건 1년 해보고 더 좋은 선생님이 있을 것 같은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일을 해도 오래 일한 사람들은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서 내가 이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고여있기 때문에 새로운 얼굴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고요. 또 반대쪽은 오래 한 사람을 쳐나가야 되는 이제 내가 새로운 곳을 뚫으러 가는 사람은 오래된 사람을 내가 이 면접이나 이 서류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양쪽 다 불안한 거예요. 오래 일한 사람은 오래 일한 대로 불안하고 새롭게 구하는 사람들은 이 새롭게 구하는 대로 힘들고 약간 양쪽 다 어려운 그런 치열한 곳이 둘 다 불안한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일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바뀔 거다. 지금 이제 선생님도 오래됐고 오래된 강사분들은 이제 좀 새로운 선생님들로 교체할 거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학교들도 있었어요. 그런 학교는 사실 고마운 학교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냥 쓱 바꾸는 쓱. 근데 쓱 바꿔도 뭐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을 선택하는 거고 나보다 더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제 바꾸는 경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원망하면 내가 너무 좀 없어 보이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애초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강사들을 좀 바꿀 거니 다른 학교들을 지원을 하셔라. 요렇게 정말 매너 있게 얘기해 주시는 곳은 너무 좋죠. 그러면 저도 이제 그 요일에 맞춰서 또 학교를 구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런 곳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곳이 훨씬 많았다. 그러다 보면 그냥 갑자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팽 당한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지금 떠오르는 말은 이제 팽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같아요. 그렇게 이제 또 오래 일을 하다 보면 올해 나 안 될 것 같은데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분위기가 인사를 좀 잘 안 받아주신다든지 뭔가 조금 서먹서먹해. 우리가 그러니까 막 엄청 가까운 관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서먹서먹하게 인사하거나 뭐 이렇게 그럴 관계는 아닌데 뭔가 이게 사람이 안에 뭐가 있으면 미리 이미 얘기가 있었으면 불편하잖아. 얘기하지 않아도 그게 이제 사람인지라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오래되면 그게 느껴지는데 오래 안 되면 또 그런 것도 잘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퇴사를 당한 학교들도 있어요. 첫 번째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이제 수업에 인기가 많았어. 그래서 그 인기가 많다 보니까 추첨을 해야 될 정도였어요. 제가 추첨한 학교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선착순으로 자르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추첨하시는 학교도 있거든요. 근데 그 학교는 이제 너무 많으니까 추첨을 하게 됐어요. 선착순 말고 그냥 다 들어와서 다 이렇게 뭐 뽑기로 하든지 뭐 이렇게 정하자 그럴 정도로 이제 애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의 장점이 뭐냐면 또 요거가 학교 운영을 또 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점수를 줘요. 이 다음 해에 이제 또 이 사람 쓸지 말지에 대한 수치화가 필요하잖아요. 점수가 좀 높은 편이었죠. 그러면서 또 중간중간에 이 선생님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언제 하냐면 공개 수업. 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오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학교 와서 이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배우는지 봐보세요. 하면은 선생님들 진짜 긴장됩니다. 이게 진짜 이 이후에 내년에 여기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거의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때 당시는 또 초반에는 우수 강사라는 게 있었어요. 우수 강사 인증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수 강사 몇 명을 뽑아. 내가 또 우수 강사도 했네. 그러면 이제 거의 약간 마패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뭐 절대적이진 않지만 우수 강사를 쳐낸다. 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게 됐어. 점수가 안 된 것도 아니고, 왜냐면 학부모님들도 너무 이제 만족스러워 하셨고, 이제 제가 수업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아예. 다음 해에 제가 가르치고 있던 수업이 없어져 버린 거죠. 다른 선생님을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없어졌어. 왜 없어졌냐? 이거는 그냥, 확실치 않고, 그 당시에 제가 이 방과후를 이끌어주시는 부장 선생님과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뭐랄까요? 요 분은 원하는 게 있었고, 저는 이제 그 원하는 대로 굽혀주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면, 이거 별것도 아닌데, 해드릴게요. 뭐 이랬을 텐데, 그때는 내가 이제 너무 어렸어요. 그때 뭐 해봤자 20대 후반, 30대 초반, 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남의 얘기 잘 안 듣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무조건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편협적인 시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네, 부장선생님이랑. 부장선생님은 또 부장선생님 나름대로 부장이잖아. 부장인데 이 한낱 1년 강사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고서 부딪히니까 불편한 거죠. 그래서 불편하고 막 서로 얘기하고 막 했지만 결국엔 간격이 좀 잘 안 좁혀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기는 해. 거기서 잘렸던 거는, 왜냐, 그러고 나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도 이제 항의 전화를 하시고,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거든요. 아니, 대체 왜 선생님 수업 왜 없어진 거예요? 뭐, 다들 만족도가 좋다고 했고, 지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누구 엄마도 이거 검사, 이거 했을 때, 조사했을 때, 만족도를 되게 높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게 왜 없어진 거냐? 학교에도 저도 여러분 당연히 물어봤죠. 아니 이게 대체 왜 없어진 거냐,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고, 아니 애들도 많았고, 근데 왜 폐강이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자세한 건 말씀해 드릴 수가 없다, 요 말밖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 하나를 이제 잘리게 된. 근데 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당연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제가 너무 어렸어요. 마음이 너무 어렸어요. 좀 넓게 먹었습니다. 두 번째도 또 사람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방과후 코디 선생님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부장 선생님은 이 부를 여기 있는 뭐 많아요. 마술부, 과학부, 뭐 수학부, 뭐 체스, 바둑, 뭐 별거, 방송, 댄스,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요리부도 있고. 그런 부를 이제 다 통솔해야 되는 분이라면, 코디 선생님은 그런 거와 관련된 이제 서류 작업이라든지 실질적인 선생님들과의 만남, 약간 그런 것들 이제 실무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실무하는 선생님이랑 좀 안 맞았어. 나 참 사람 좀 그렇죠? 그때도 똑같아. 굽히는 게 싫었어요. 왜냐면은 난 내 일만 잘하면 되지, 내가 애들만 잘 가르치고 이 학부모님들에 대한 안전과 여러 가지 이것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좀 꼴 보기 싫었던 게, 이렇게 꼴 보기 싫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나?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좀 굽신굽신거리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사회생활을 한 거죠, 사실. 사회생활을. 어머, 선생님, 뭐, 오늘 뭐 너무 이렇게 하셨고, 뭐, 너무 이렇게 했고, 아니, 요즘에 아이 잘하고 있는데, 뭐, 대학교 어디 갔어요? 거기 갔어. 어머, 너무 축하드린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드리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나는, 몰라. 나는 그 사람한테 관심도 없고, 코디 선생님은 코디 선생님이니까 코디 선생님이 일을 잘하고, 나는 내 일을 잘하면 되지. 왜 내가 별로 큰 관심도 없는 이 코디 선생님한테, 물론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스몰 토크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스몰 토크가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아부성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니까 다 하는데 나만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툴툴거려.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내가 눈치가 없는데도 이분 이거 안 해서 그러는 건가? 했는데 뭐 다 나눠주는데 내 걸 빼먹는다든지. 그러니까 조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뭐 이제 제가 와서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는다든지. 그 이게 어디서 느껴졌냐면 내가 와서 저희 되게 크게 인사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뭐 안녕하세요, 또 마술부 왔습니다. 저 마술 가르쳤으니까 뭐 누구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소리가 작지 않기 때문에 돌아보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일단 내가 인사를 했어.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네, 오늘도 또 좋은 수업 해볼까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와. 이제. 근데 내 인사는 안 받았어. 근데 바로 뒤에 다른 선생님이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셨어요. 여기서 깨닫게 된 거죠. 근데 내가 그걸 안 해서 이 사람이 참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이분은 딱히 힘이 있는 세력은 아니에요. 근데 말은 할 수 있죠. 이렇게 저기 선생님이 조금 별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 또 아무래도 면접을 같이 보실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해서 거기 학교는 잘리지는 않았어요. 그 학교는 이제 제가 그만둘 때까지는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2년인가 3년 다녔던 것 같은데 3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그런 눈치는 보였었다. 그런 두 가지의 퇴사하기 전 퇴사썰 같은 거가 있었습니다. 요런 제가 치열한 치사함은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겪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도 그분들이 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좀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좋아하는 거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좀 굽혀드릴 수도 있는 거고 별것도 아니니까 뭐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랬으면 서로 더 즐겁게 생활했을 텐데 왜 그렇게 얼굴을 붉혔을까? 내가 꼭 그렇게 빳빳하게 있어가지고 부딪혔어야만 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막 치열한 과정, 퇴사 과정, 뭐 이렇게 또 들어가는 계약되는 과정, 여러 가지 과정을 올해 10년 동안 겪다 보니까 지금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저는 지금 이 도시락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38살이고. 네, 그냥 지금 도시락 알바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가 감사하냐면은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뭐 너무 이제 막 사람들이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별거 아니니까 뭐 그냥 넘어가고 네 감사하다고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죄송하다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대신 일하는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벌이도 뭐 많지 않지만 강사 일할 때보다 훨씬 작아요. 훨씬 작습니다. 근데도 그래도 따박따박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왜냐면 강사는 페이가 늘 수도 있지만 줄 수도 있거든요. 유튜브랑 똑같아요. 유튜브들이 막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늘어본 적은 없습니다. 뭐 항상 이제 유지를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다. 그때는 들쑥날쑥했는데 도시락 알바는 적더라도 꼬박꼬박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요거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허리 디스크가 심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기도 어려웠었는데 이제 허리 디스크가 온전해지면서 뭐 이렇게 물건도 들고 뛰고 갖다 드리고 이제 인사도 할 수 있고 막 얼굴도 트고 이런 과정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이 그래도가 아니지, 그 모든 것들이 제가 그 앞에 막 치열하게 부딪히기도 하고 또 이런 돌아보는 과정도 있었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는 건 나한테도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본 거니까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하다, 요게 결론입니다. 지금 그런 과정들도 있었고 그런 과정들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뭐 이 영상으로 보게 되시는 분이 있다면 뭐 죄송하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죄송하다고 다시가 아니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안 드리고 왔으니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더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할 테니까 조금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부족한 사람이고 미성숙한 사람이지만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갈 수 있도록 늘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더욱 저 스스로가 이렇게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민이었고요.
내일 영상에서 만나요.